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그리고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그리고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세력에 대해서 전 세계에 걸쳐 가치주권 애국민중의 투쟁을 보도해드리는, 또한 설명해드리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각 주들이 지금 바이든 연방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투쟁을 벌여가고 있고, 그 투쟁이 점점 더 진흥화되고 조직화되고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 가치주권 애국민중, 보스 파퓰리즘이 어떻게 투쟁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 등록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계속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꾸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12개 주가 바이든의 기후 변화를 내세운 이제 에너지, 셰일 이거에 대한 그 산업에 대한 이제 억제 정책 혹은 반대 정책, 해체 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담은 행정명령에 대해서 정면 반격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이든의 노림수는 첫째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훼손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다시 중동 중심의 그 석유 강박, 페트로 강박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것이 하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중국도 키워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일머니도 손댈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죠. 이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글로벌리스트 카발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그 젠더입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그 에너지 산업을 억제하고 해체하는 데 있어서 내세우는 게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해서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12개 주가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반박했냐. 말하자면 우리말로 옮기면 행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미주리가 선봉이 됐고요. 미주리 주지사의 말 참으로 통렬합니다. 그것을 한번 NTD 보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states are suing President Biden over a climate change executive order. Missouri is leading the charge and says the order could severely impact the state's economies. The state's AG says manufacturing, agriculture, and energy production are all essential to the state's economy and provide thousands of jobs. He says Biden's order will leave those workers in the dust. The lawsuit says Biden's order could cause trillions of dollars of damage to the U.S. economy. It also says the order threatens the separation of powers under the Constitution. The White House has said the order is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s well as our national treasures. And we have reached out to the White House for comment. 예, 이렇게 이제 주들이 말을 안 듣고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주 지사 또 주 하원 의원, 주 상원 의원들이 정치 생명이 연장되고 보장되고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주가 작게 잡으면 30개 주, 많게 잡으면 한 35개 주까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2022년에 이렇게 계속 움직여가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바이든 진영은 참패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든의 이 패악질이 그 기후변화를 내세운 에너지 산업 파괴, 그 다음에 젠더 평등을 내세운 가족 파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이 국경을 해체하는 것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국경 해체 너무 심해져서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리오그란데 계곡에서 일주일 사이에 불법 월경자를 10,000명이나 붙잡았습니다. 지금 이게 근데 피크에 이른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요. 이거를 지금 바이든은 행정명령에 의해서 완전히 손을 놓아라라고 명령을 때려놓은 상태고, 텍사스는 그것에 대해서 이 행정명령 못 지킨다라고 연방법원에 제소를 해서 이긴 바가 있죠. 그래서 이 텍사스가 이제 국경 경비를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고 나섰어요. 이 미국은 이제 그 내셔널 가드가, 그러니까 주 방위군은 스테이트 디펜스 포스 SDF인데 내셔널 가드를 아마 주지사도 동원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 국가 방위군을. 이 내셔널 가드는 육군, 공군, 해병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이 그러니까 텍사스 주민으로 되어 있는 국가방위군과 전술 국경 보안 전력을 대폭 증강, 대폭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조치에 대해서 이제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약 인신매매를 자행하고 있는 멕시코 카르텔에 대한 자구책이다. 한번 그 말이 너무 통렬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했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국경을 방기하고 불법 이민자를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텍사스 지역은 위기에 빠졌다. 텍사스는 오직 합법적 이민자들을 환영할 뿐이다. 우리는 바이든의 국경 해체 정책에 대한 공범이 될 생각이 없다. 그 정책은 텍사스에서 인도주의적 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고 있다. 우리는 이 국경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과 법 집행 인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 거의 뭐 반정부 선언입니다. 너희들은 국경 해체범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공범이 될 생각이 없다. 공범이 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Texas will not be an accomplice to the open border policies that cause rather than prevent a humanitarian crisis in our state and endanger the lives of Texans. 그러니까 텍사스는 바이든의 국경 개방 정책에 대해서 공범이 될 생각이 없다. 저는 그 국경 해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이 국경 개방, 국경 해체 정책은 텍사스에 있어서 인도주의적 위기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으며 텍사스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까 범죄로 규정한 거예요. 국경 해체를. accomplice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공범이 될 생각이 없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텍사스는 트럼프 국경 장벽을 자기 힘으로 완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텍사스 주의원 이 사람이 슬라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법안을 발의했고요.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슬라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국경 보안을 위해 싸웠다. 그에 대해 연방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했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때 수백 마일의 국경 장벽이 세워졌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전면 중단시켰다. 이제 텍사스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과업을 완수해야 할 때가 왔다. 국경 장벽을 완성하자. 경문입니다. 경문. 궐기문이에요. 이 슬레이턴이라는 이 텍사스 하원 의원의 이 트위터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했는지 거의 트위터 전문을 직역한 겁니다. 바이든이 국경을 해체해서 불법 이민자들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다. 그래서 나는 국경 장벽 완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연방정부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친다면 텍사스가 그 구멍을 메울 것이다. 텍사스가 나서서 미국인을 위해 국경 장벽을 세운다. 완전히 이제 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텍사스 하나가 아니라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거의 30개 주 이상이 이러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또 텍사스는 지금 빅텍의 검열을 횡포에 대해서 급제동을 했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릴 때 30개 주가 빅텍 검열 횡포에 대해서 그 급제동을 거는 제동을 거는 그러한 법안을 주 법안을 지금 발의 혹은 통과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효과는 약간 미지수다. 왜냐하면은 이 빅텍이 가진 권한이 연방법에 의한 건데 그 연방법이 섹션 230 즉 빅텍의 면책특권, 빅텍이 자기들한테 올라오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면책이 되는 그러한 면책특권을 보장한 법안 때문에 이게 주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도 과연 먹힐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상징적인 의미,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 말하자면 나가리를 쌓아놓는다는 의미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투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어저께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텍사스는 주 규모가 있고 힘이 좋으니까 많이 검토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집어냈어요. 일단 이제 대충 설명을 드리면
빅텍이 텍사스 주민에 대해서 검열해서 계정 정지 혹은 뭐 게시물 삭제 등을 불이익을 주면 빅텍을 기소하는 그러한 내용의 법안이고요. 여기서 다른 주 이때까지 검토된 다른 주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 논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뭐냐면 수정헌법 1조를 내놨어요. 수정헌법 1조는 종교 그다음에 그 집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그러한 헌법 조항입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주지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빅텍이 누리고 있는 섹션 230에 의한 면책 특권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 종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런 취지입니다. 빅텍이 섹션 230에 의한 면책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플랫폼 공론장을 개방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전화회사가 고객의 정치적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화선을 끊을 수 없듯이 또한 케이블 TV 회사가 고객의 종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케이블을 끊을 수 없듯이 소셜미디어도 서비스를 끊어서는 안 된다. 소셜미디어는 인프라에 해당하는 소통수단이다.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파괴하는 짓을 저지름으로써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한 법률적 강력한 근거, 그러니까 위헌이다라는 빅텍의 행태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 거고 수정헌법 230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법 정신과도 어긋난 것이다. 이런 주장은 아마 최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몰면 이제 싸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주지사가 이제 사적으로 일가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에버트라는 주지사가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페이스북, 트위터에 접속해서 정치적 견해를 밝힌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정보의 흐름을 조작하거나 혹은 아예 정보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어떤 관점이 소통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관점이 소통되지 못한다는 자의적 선택을 자행하고 있다. 텍사스는 이제 빅텍과 정치 검열에 대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저항한다. 이곳 텍사스에서는 그 같은 작태가 허용될 수 없다. 텍사스에서는 보수적 발언이 결코 말살되지 않을 것이다. In Texas, conservative opinions will not be cancelled. 그렇게 말을 해요. 좀 우리나라 이런 정치인들 없나? 근데 이 정치인 타령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가장 큰 책임은 저 같은 지식인들한테 있고요. 저도 뭐 책은 번역까지 해서 4권 썼지만 충분히 담론은 못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책임은 이 정치인이라는 건 표를 먹고 사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 표를 주는 사육사, 유권자들,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전교조에 대한 어떤 그 대응 같은 거 보면 알죠. 전교조육 많이 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아이가 학교에 다닐 때는 자기 아이가 불이익 받을까 봐 학교에 가서 안 싸우고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내 문제 아니니까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끊습니다. 민도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민도가 지능적이고 조직적이질 않은 거예요.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행태, 여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민도가.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정치가 개판이 되도록 만들었고 하나가 지식인, 두 번째가 유권자. 이 두 개가 결국은 개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텍사스 주지사 이런 발언 같은 발언을 하는 광역시장, 광역도지사, 그다음 국회의원, 정치인이 없는 거예요. 정말 무식한 소리만 하고 어떻게 하면 조중동에 한번 떠서 한번 분위기 한번 잡아볼까 그런 생각만 하고 좀 답답하죠? 네. 그러나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꾸준히 씨앗을 준비해가고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씩 꾸려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이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제동이 걸리고 있어요. 오클라호마는 지금 하원에서 아주 살벌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건 거의 연방 정부 보고 웃기지 마라고 선언하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의 요지는 이겁니다. 연방 정부의 모든 행정명령, 모든 입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지 오클라호마 내부에서 검토해서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하겠다요. 그리고 지금 그 바이든 정부가 이제 수정헌법 2조가 이게 저거거든요. 저게 뭐야 무장, 그러니까 총기 소지와 무장에 관한 자유를 뜻하는데 수정헌법 2조 자체는 못 고치지만 총기 규제법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수정헌법 2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려 37개 주에 1200개 지역에서 수정헌법 2조 인권보호 피난처를 선포했어요, 지금. 인권보호 피난처가 이제 생츄어리라 그러는데 보통은 미국에서 이제 구글링을 해보세요. 생츄어리, US 생츄어리 하면 전부 뭐냐면은 불법 이민자 단속을 안 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주 단위고 어떤 경우는 시나 카운티 단위입니다. 그 깃발이 쫙 꼽힌 지도가 나오거든요. 이때까지는 생츄어리라 그러면 좌파 개념 진보의 불법 이민 단속 철폐 혹은 무력화를 위한 피난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수 애국 민중 피난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컨서버티브 생츄어리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여기 이 사진 보시면 여기에 뭐냐면 Second Amendment Sanctuaries 그러니까 수정헌법 2조 인권보호 피난처 Do we need them in the US? 미국에서 이제 그것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신문기사 지금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편 대법원은 조지아 대학 기독교 연설 금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5년 전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은 조지아 대학에서 이제 그 복음주의 기독교 학생이 이제 신앙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설을 이제 학교 캠퍼스 안에서 하니까 학교 안에서 자유발언대라고 지정된 2군데서만 그거 해라 라고 그 학생한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자유발언대로 지정된 거기에 가서 그 발언을 하니까 학교 경비가 와서 학교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너 하지 마라고 말린 거예요.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 2명이 이제 $1씩 배상을 해라 라고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했겠죠. 졸업을 하고 뭐 금액이 크질 않으니까 하급법원이 어떻게 판정을 했냐면은 그 뭐 금액도 크지 않고 본인들이 다 이제 재학생이 아니니까 또 그리고 학교가 이 사건 터진 다음에 학교가 그 정책을 철폐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캠퍼스 어디서든지 신앙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 발언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사정이 그러니까 야 그거 더 판결해서 뭐해 그러고 문질러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 쪽에서 아니야 그때 그 조치가 잘못됐다라는 근거를 남겨야 돼.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그 대법원에서 8대1 오히려 무늬만 보수인 로버츠 혼자서 소수 의견으로 그거 하급법원이 그 사건 문질러 버린 게 맞아라고 판단을 했고 나머지 8명 오히려 민주당 성격의 그 대법관들까지 다 나서가지고 아니야 그 하급법원이 그 사건 문질른 거는 옳지 않아. 왜냐하면 아무리 졸업을 해서 이미 그랬고 또 학교가 이미 정책을 바꿨고 그다음에 금액이 $1밖에 안 되는 그런 소액이기 때문에 판결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급법원이 판결했지만 아무리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과연 그때 그 조치가 이게 맞는 조치인지 틀린 조치인지에 대한 판정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8대1로 승소를 했습니다. 이 학생 2명이. 졸업생들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사회가 말하자면은 이 바이든이 대표하는 이제 글로벌리스트 카발, 글로벌리스트 음모 세력과 그다음에 악마의 내러티브 그러니까 죄책감, 무한해체, PC 분노를 증폭시키는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것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치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제동을 하는 그러한 시그널들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건강한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발이 맞기 시작하고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2022년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민주당 진영은 패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또한 그 마가 애국민중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마가는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미국 바깥에서는 의미가 없는 말인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보스 애국 민중이죠. 가치지향 주권 국가를 강화하자라는 애국 민중의 흐름. 이게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거죠. 저희 해석에 의하면 이쪽이 아마 2022년 선거에서 대승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